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아프지 않은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냥 예전처럼만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50에서 70 사이의 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빠르게 나이를 먹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장이 거의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없고 뚜렷한 경고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이유 없는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병원을 찾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건강해진다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견과류가 신장 건강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 매일 견과류를 드셨다가 오히려 칼륨이나 인수치가 올라가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특정 견과류 4가지를 정확한 방식으로 드시면서 부종이 가라앉고 피로가 줄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견과류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무엇이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고 무엇이 콩팥을 조용히 상하게 만드는 음식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견과류를 신장 건강 관점에서 완전히 다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견과류, 4가지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신장 필터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다른 4가지는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에서 70세 사이에는 잘못된 선택 하나가 향후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건강 정보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견과류가 신장을 살리는 음식인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가 콩팥병을 악화시키는지 명확하게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남은 날들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같은 견과류를 먹는데 어떤 분은 신장 건강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나빠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먹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음식 속의 미네랄과 전해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칼륨과 인을 배출하는 속도가 예전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남는 찌꺼기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의료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40대를 지나면서 신장 기능은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50대 후반이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운 기능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견과류를 한 줌씩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붓고 밤에 2~3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이유가 견과류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건강에 좋다는 명목으로 아무 견과류나 많이 먹는 습관이 오히려 콩팥병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50세에서 70세 사이 남성과 여성은 술안주로 땅콩을 먹거나
하루 간식으로 캐슈넛과 믹스넛을 자주 드는데 이 안에는 소금과 인, 칼륨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그 압력이 고스란히 신장의 미세혈관을 때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결국 필터의 구멍이 좁아집니다. 그 결과 단백뇨가 생기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더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가 모두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종류와 양, 그리고 준비 방법에 따라 천연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4가지 견과류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4가지 견과류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향후 10년 건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카다미아와 호두처럼 인 함량이 낮거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견과류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캐슈넛과 브라질 너트처럼 칼륨과 인 함량이 높은 견과류는 콩팥병이 있거나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는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하루에 필요한 양의 몇 배를 먹게 됩니다. 이렇게 과하게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신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밤 늦게 먹는 견과류는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이고 다음날 아침 얼굴과 다리가 붓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견과류를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견과류가 신장을 살리는 음식인지 어떤 견과류가 콩팥병을 악화시키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두 그룹을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틀린 상식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신장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50에서 70세 사이에는 작은 선택 하나가 이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와 4가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견과류를 명확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까지의 식습관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4가지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견과류는 모두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낮추어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 되지만 어떤 것은 칼륨과 인의 부담을 높여 콩팥병을 악화시키는 위험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4가지 견과류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카다미아는 지방이 많아서 살이 찔까 걱정하시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마카다미아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막혀있던 미세 혈관 속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마카다미아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인 함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인을 배출하기 어려운데 인이 높아지면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뼈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장에 부담을 덜 주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하루에 2알에서 3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반드시 물에 몇 시간 이상 불려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흔히 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을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호두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낮추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신장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기능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기닌과 오메가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더 늦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하루에 1알에서 2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콩팥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로 인해 콩팥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혈관을 타고 지나가며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면 신장은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아몬드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덕분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칼륨과 인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알에서 5알 정도로 제한하고 전날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혈압 조절에 효과적인 견과류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딱딱해지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 들어있는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뿐 아니라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을 가진 분들은 망막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스타치오의 항산화 성분은 매우 유익합니다. 다만 칼륨 수치가 이미 높은 분들이나 투석을 받는 분들은 섭취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거나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8알에서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마카다미아는 인이 낮아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호두는 오메가 지방산과 아르기닌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며 아몬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 콩팥병의 원인을 잡아주고 피스타치오는 혈압을 안정시켜 신장을 보호합니다. 즉, 이 4가지 견과류는 올바른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면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50세에서 70세 사이의 분들은 신장이 음식 속 미네랄을 처리하는 속도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적정량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4가지 견과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콩팥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4가지 견과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식단을 안전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4가지 견과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식단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반대로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콩팥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견과류 4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내면 아무리 좋은 견과류를 골라 먹어도 결과가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에서 70세 사이의 분들은 신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리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소금이 듬뿍 뿌려진 땅콩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하고 쉽게 먹는 간식이 바로 땅콩입니다. 술안주로도 자주 등장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심코 한 줌씩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소금에 볶아진 땅콩은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고 인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계속해서 압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결국 신장의 필터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땅콩은 잘못 보관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러한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더 큰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소금이 들어간 땅콩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아주 소량으로 먹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습관처럼 먹는 것은 신장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캐슈넛은 칼륨과 인 함량이 높은 편이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소금, 설탕, 꿀 등으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칼륨이 높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는데 신장이 이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병 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캐슈넛에는 옥살레이트 성분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일수록 이러한 성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캐슈넛은 가능한 한 섭취를 제한하고 어떻게든 먹어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알 정도로 매우 적은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견과류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항산화 기능이 강하고 셀레늄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셀레늄이 문제입니다. 브라질 너트 한 알에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는 많은 양의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과한 셀레늄이 몸에 축적되어 피로, 구역감, 탈모, 손톱, 변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너트는 인과 지방 함량도 꽤 높아서 콩팥병 환자들이 매일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강 정보를 접하고 무심코 매일 한두 알씩 먹는다면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너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짭짤한 해바라기 씨와 씨앗 믹스 제품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건강한 스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특히 가공 단계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씨앗류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껍질을 까며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과도한 양을 섭취하게 되고 이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씨앗 믹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씨앗과 견과류가 섞여 있는데 대부분 소금이 첨가되어 있고 지방과 인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을 간식으로 꾸준히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정리하자면 소금 뿌린 땅콩, 캐슈넛, 브라질 너트, 해바라기 씨와 씨앗 믹스는
신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견과류입니다. 이 네 가지는 콩팥병 환자뿐 아니라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먹는 간식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가 신장을 살리는 음식인지, 어떤 견과류가 조심해야 할 음식인지 분명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견과류들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중요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견과류가 콩팥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올바른 종류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과 시간, 상태에 따라 몸에 들어가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에서 70세 사이의 분들은 소화 능력과 신장의 배설 능력이 젊을 때보다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가지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섭취량, 즉 황금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그만큼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은 하루 총량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장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카다미아는 하루 2알에서 3알, 호두는 1알에서 2알, 아몬드는 3알에서 5알, 피스타치오는 8알에서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양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필요한 적정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모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나누어서 먹고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물에 불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신장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먹는 분들께는 사실상 필수 과정입니다. 견과류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력도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딱한 생견과류를 그대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장에서 독소를 만들어 다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4시간 이상 불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트산이 제거되고 식감이 부드러워지며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불리는 과정에서 인과 칼륨의 일부가 물속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즉, 물에 불려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덜고 더 안전하게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었다가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반드시 버리고 알맹이만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씹는 횟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견과류를 간식처럼 빠르게 씹고 삼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위장으로 큰 덩어리가 들어가 소화가 어려워지고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독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 독소는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드실 때는 입안에서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야 합니다. 씹는 동안 침 속의 아밀라아제가 견과류를 부드럽게 분해하여 소화 부담을 줄여주고
신장으로 가는 독성 물질을 적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원칙은 보관입니다. 견과류는 공기와 만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지방이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화된 견과류는 쩐내가 나고 오히려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며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더운 계절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견과류가 상하기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사오셨다면 반드시 밀폐 용기에 나누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금이라도 쩐내가 나는 견과류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견과류를 간식이 아니라 음식의 일부로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 후 쉬면서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양 조절이 어렵고 어느새 하루 권장량의 몇 배를 먹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 견과류를 먹으면 칼륨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게 되어 다음날 부종이나 피로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카다미아 2알을 곁들여 드신다든지 점심 뒤 호두 하나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루 적정량을 지키고 반드시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천천히 씹고 신선하게 보관하며 간식이 아닌 식사의 일부로 먹어야 신장이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지고 콩팥병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 신장 상태가 개선된 사례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다음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와 피해야 할 견과류, 그리고 올바른 섭취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변화로도 신장 상태가 나아질 수 있을까? 그게 이건이 귀.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변화가 있었던 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일은 새 남성분은 몇 달 동안 피로와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기준보다 높았습니다. 특별한 병보다 평소의 습관이 문제였는데 이분은 매일 소금 땅콩과 캐슈넛을 간식처럼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2가지를 끊고 마카다미아 2알, 호두 1알, 아몬드 3알, 피스타치오 8, 알을 물에 불려 나누어서 먹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석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부종이 거의 사라지고 피로감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견과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매일 먹은 견과류의 종류와 개수를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둘째, 아침 부종, 소변 거품, 피로감 등 몸의 신호를 체크하십시오. 셋째, 석 달에 한 번 혈액 검사를 받아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신장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의 흐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견과류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며 또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하나하나 배워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느리고 잘못 관리하면 금방 악화되는 예민한 장기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선택을 반복하면 신장은 충분히 부담을 덜고 더 이상 빠르게 나빠지지 않는 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4가지뿐입니다. 첫째, 마카다미아와 호두,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같은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를 적정량으로 선택할 것. 둘째, 소금 뿌린 땅콩, 캐슈넛, 브라질너트, 해바라기 씨와 씨앗 믹스처럼 콩팥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견과류는 피할 것. 셋째, 모든 견과류는 반드시 물에 불려서 천천히 씹어서 신선하게 보관하며 먹을 것. 넷째, 이 선택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석 달 이상 꾸준히 이어갈 것. 이 4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부종이 줄고 피로가 완화되고 검사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걱정과 두려움 대신 스스로 건강을 지킨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할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이 작은 실천이 가족에게도 큰 안심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신장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실천을 지켜주는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